자, 로봇의 아나토미입니다. 해부학적 구조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로봇은 산업용 로봇이고 보험용 로봇이죠. 쿠카라는 유럽 회사, 뭐 지금 중국 자본에 넘어갔지만 어쨌든 독일에 위치한 회사에서 만든 유명한 로봇이고요. 실제로 로봇 산업에는 뭐 여러 가지 강자들이 있지만 스웨덴의 ABB라는 로봇이 있고 이런 뭐 유럽산 로봇이 굉장히 정밀한 로봇으로 있다면 또 나머지 시장을 양분하는 회사들은 일본 회사들인데요. 뭐 가와사키, 뭐 파나크, 야스카와, 뭐 미쓰비시 등등등 많습니다. 사실 일본은 굉장한 로봇 강국입니다. 그래서 1위에서 10위까지 봤을 때 대부분 일본 회사, 독일 회사하고요. 한국 회사도 한 개 정도 있긴 합니다. 나머지 뭐 미국은 로봇 손이 없느냐? 미국은 이런 산업용 로봇보다는 뭐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 등에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에 대한 로봇 강국이고요. 이런 제조용 로봇, 산업 로봇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장 점유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거의 유럽과 일본 로봇이 양분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 차이나가 내수 시장만으로 엄청 큰 시장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 로봇이 굉장히 점유율이 컸고 나머지 유럽 로봇이었고 일부 자체 로컬 로봇이었는데 이 자체 로컬 로봇이 점점점 성장하면서 아마 업계에서 예상하기 조만간 내년쯤에는 업계 1위 파낙을 제치고 중국 회사가 1위를 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크고 있고요. 뭐 중국 회사는 뭐 이스튠가 있고 뭐 판다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 굉장한 로컬 업체들이 있고요. 로컬이라고 해도 굉장히 큰 중국이기 때문에 뭐 한 달에 1000대씩 생산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이제 뭐 두산이나 현대 로봇 등이 있고요. 점유율이 국내에서 높지만 해외에서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이 로봇들 이외에 뭐 위에서 말한 유럽 로봇, 그 다음에 뭐 일본 로봇 또 많이 쓰이고 뭐 중국 로봇은 사실은 뭐 중저가 뭐 미니멈 시장에 쓰일 수는 있지 중국 로봇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쿠카 로봇인데 이 법용 로봇이고 다 관절 돌아가는 관절 좀 큰 로봇 큰 사진으로 보시면 암이 이렇게 있고 그때 툴이 달리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관절과 링크, 그것들 연결한 링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관절이 5개에서 6개인데 산업용은 6개가 가장 일반 스탠다드입니다. 6개가 스탠다드인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먼저 그 전에 아셔야 될 개념이 Degree of Freedom, DOF인데요. 프리덤이 뭡니까? 자유이지 않습니까? 자유의 정도, 자유도인데 그러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 몇 개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관절이 지금 6개니까 6자유도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 6개다. 또 관절이 5개면 5자유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왜 6인지는 뒷장에 좀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좀 연관된 설명이 이 arm이랑 body를 한 세트로 보고 여기가 3자유도를 가지고 또 wrist 손목이라고 하죠. 손목축 아세이. 이게 또 3자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설명. 먼저 로봇이 이렇게 있고
관절이 여기 세 개 잘라서 암이랑 바디가 세 개의 관절이 있고 리스트, 손목축 어셈블리엔 또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공간에서 봤을 때 만약에 로봇이 요 지점까지 손을 뻗고 싶다 하면은 사실은 이 바디와 암만 있으면은 이 세 개의 자유도만 있으면은 이 위치로 로봇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각도를 뭐 10도, 20도, 30도 움직임을 갈 수 있겠죠. 물론 해가 한 가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30도, 20도, 10도 움직임도 똑같은 위치에 갈 수 있습니다. 이 관절의 모양새랑 상관없이 정해진 위치만 가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 손목축의 3 자유도는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원하는 스페이스 같다면은 오리엔테이션도 중요합니다. 로봇은 항상 이 툴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끝에서 있는 툴이. 이 툴이 진입하는 각도, 오리엔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판에 용접을 찢으면은 툴은 이렇게 여기 90도로 이렇게 향하면 되겠지만 판때기 두 개를 이렇게 세운 지점, 여기 용접을 때리면 45도 지점을 쳐다봐야 됩니다. 45도로 어프로치를 해야 됩니다. 즉 공간 상에서 원하는 위치는 갈 수 있지만 원하는 자세, 오리엔테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수학적으로 보면 세 개의 관절이 있어야 돼요. 3자유도가 있어야 원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지점에 가기 위해서 바디와 암이 필요하고 원하는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기 위해서 리스트 RC의 3개의 자유도가 필요해서 총 6개의 자유도를 가진 로봇은 어떤 위치든 갈 수 있고 어떤 오리엔테이션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베이스가 있으면 뭐 바닥과 오소고날한 이런 수직적인 것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45도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얘들 같은 위치라도 오리엔테이션이 다르면 다른 만큼 이제 리스트 아세이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베이스 프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3D 공간상에서 뭐 여기를 움직이든 여기를 움직이든 항상 기준에 대한 그라운드 제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라운드 제로는 베이스 프레임, 이 엉덩이처럼 생긴 이 부분, 우리가 엉덩이라 부르고 어깨라 부르고 뭐 손 끝이라 부르는데 엉덩이가 있는 지점을 항상 이 로봇에게는 베이스 좌표계의 원점이고 그걸 정의하는 부분은 베이스 프레임이고 베이스 프레임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은 실제로는 이 공장 바닥이라면 볼트로 앙카링을 해서 공장에 박아버립니다. 이 로봇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베이스 프레임이 그라운드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고 그래서 로봇이 뭐 이 지점까지 갔다 하면 얘의 좌표계는 요거 기준으로 뭐 얼마다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라운드 제로를 기준으로 해서 베이스 프레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플레이트 조인트, 각 조인트 형태를 아까 로테이션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트위스트도 있고 사실 뭐 중요하지 않지만 뭐 교과서에는 굳이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션 모션, 직선으로 움직이는 것들 링크가 있으면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는 리니어하게 움직이는 조인트 모션이 있고요. L이라고 하고요. 링크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90도로 오소고날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건 O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 엘보처럼 앞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물론 사람 엘보는 뒤로는 못 가죠. 이렇게 하는 게 로테이셔널 조인트고요. 트위스팅은 이렇게 이렇게 도는 이 파이프 자체가 이렇게 시계 방향 돌아간다는 그런 트위스트고요. 요거는 이제 리볼빙 헬리콥터 프로펠러처럼 뱅글뱅글 이렇게 돌도록 이렇게 리볼빙이고 사실 뭐 이런 걸 미리 정의하고 뭐 설계한다기보다는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필드에 맞게 뭐 가장 이상적인 조건을 예를 들어 필드에서 정밀도가 중요하다 하면은 기구적으로 정밀도 높이는 조인트들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이건 그냥 예를 들어 TRL이다. 이 로봇은 굉장히 오래된 로봇인데 트위스트 이렇게 돌아가는 트위스트고 여기 로테이션 모션이고 리니어 모션을 하는 로봇이고요. 이렇게 단순한 로봇은 사실은 요즘에 TLO 로봇이다. 이거는 이제 트위스팅 하는 축이 있고 베이스 바디고 위아래로 내려가고 앞뒤로 하고 이거는 최근에도 쓰는데 주로 LCD 핸들링 TV 같은 거는 커다란 LCD를 탁탁탁 잘라서 뭐 18인치가 나오면은 이걸 이제 TV에 붙이지 않는 이런 커다란 LCD 기판을 나눈 끝에 이런 흡입할 수 있는 핸드 같은 거를 달아서 여기에 착착 붙여서 이걸 핸들링하는 로봇에 많이 쓰입니다. LOO 이거는 겐츄리 로봇인데 겐츄리 로봇이라고 사실 현장에서는 부릅니다. 이 로봇이 이 레일을 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여기 가서 뭐 여기 용접하고 또 여기 가서 용접을 하고 이걸 굳이 따지자면 리니어 모션이 있고 오소고널 모션 여기도 오소고널 모션이 있는 거죠. 그리고 TRR 이제 여기 트위스팅이 있고 R에 있고 요 바디가 이렇게 됐죠. 리스트는 또 여기에는 표현이 안 돼 있네요. 스카라 로봇은 전자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좀 작은 로봇이고 이게 선반에 올라가서 뭐 거의 한 키가 30cm, 40cm밖에 안 되는 작은 로봇이 많이 쓰이고요. 요것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위아래로는 자유도가 없습니다. 위아래로는 못 움직이고 왔다리 갔다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좌우로 이 평면상에서 정확하고 정밀하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서 이 뭐 작은 트랜지스터나 이런 작은 것들을 옮기는 공정에 많이 쓰이고 작지만 굉장히 빠르고 정밀한 로봇입니다. 스카라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손목이 나왔는데요. 이제 여기 그림에 나온 손목은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뭐 세 가지 자유도를 가지니까 이렇게 뭐 정의하면 비행기도 롤, 피치, 이렇게 되는데 원하는 오리엔테이션 다 잡을 수 있죠. 근데 뭐 굳이 또 이렇게 안 하더라도 여기 어차피 이렇게 밴딩 되는 부분 두 개나 있으니까 이거는 트위스팅으로 바꾸고 얘처럼 밴딩으로 바꿔도 세 개의 자유도를 가져서 원하는 오리엔테이션을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원하는 오리엔테이션을 만들기 위해 이런 리스트 아세이는 꼭 이 예시입니다. 이거 뭐 TRT 로봇이다, 뭐 TRT, TVR, RRT 뭐 이런 로봇을 실제로 사용할 때 이걸 정의하고 쓰지는 않고 쓰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어쨌든 일단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관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됩니다. 이제 로봇 자체 구조나 관절, 링크에 대해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이제 이것들을 구성하는 그런 기어나 감속기, 모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소싱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뭐 로봇 관련 주다 로봇 관련 기업이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로봇 부품을 소싱을 해야 되고 국내에서 소싱하기 쉬운 부품도 어려운 부품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서버 모터. 이 관절을 작동시키는 데는 꼭 전기 모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공압을 이용하거나 유압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예를 들어 위압은 힘이 세지만 정확하지 않고 공압은 힘도 약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기 모터는 큰 힘이 필요하면 큰 용량의 모터를 쓰면 되고 그리고 굉장히 정밀하게 전기적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모터를 쓰고요. 그냥 모터보다 더 정밀한 용도의 모터를 서버 모터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서버 모터는 거의 일본산 모터를 대부분 씁니다. 물론 뭐 자기들이 직접 모터를 만드는 뭐 유럽 업체들은 자기 모터를 쓸 수도 있지만 일단 일본산 모터들이 품질이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성능은 당연히 좋고 무엇보다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이미 규모의 경제를 이뤘고 마켓시어가 크기 때문에 이런 성능과 퀄리티를 가지는 모터도 분명히 국내 대기업들이 만들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이유는 이만큼 싸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싸게 만들면서도
굉장히 안정된 퀄리티로 신뢰성 있는 모션을 만들어준다. 사실은 이런 데는 많이 없는 거죠, 국내에서. 그래서 일본에서 거의 수입을 많이 하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여기 대형 모터는 수입하는데 위에 작은 모터를 국산 쓰지 않겠죠? 수입한다면 다 수입해 쓰고 뭐 이렇게 국산 이렇게 나눠 쓰지는 않을 겁니다. 어차피 프로토콜이 통일돼야 되니까. 그래 감속기입니다. 감속기는 쉽게 말하면 자동차의 변속기인데 변속기는 이제 속도가 올라가고 내려가지만 이건 줄이기만 하기 때문에 감속기고요. 만약 모터가 이렇게 있죠? 모터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얘는 RPM, Revolution per Minute, 분당 회전수가 뭐 60rpm이에요. 토크가 뭐 몇 뉴턴이에요? 5뉴턴이에요. 5뉴턴의 힘을 가지고 돌아가는 건데 난 사실 빨리 돌릴 필요는 없고 힘은 한 50배, 50뉴턴의 힘 필요해. 뭐 예를 들어 쌀포드에 들려면 그러면 10대 1로 속도를 줄여드는 감속기. 감속기는 뭐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안을 보면 수많은 기어와 기구 부품들이 가득한데 얘는 만약 10번 돌리면 한 번만 출력 주기는 돌아가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감속 장비입니다. 그래서 속도는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면 힘은 10배가 세지겠죠. 5N에서 50N의 힘으로 세지겠죠. 그래서 로봇은 굉장히 정밀하게 제어를 해야 되고 굉장히 큰 힘으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속기라는 게 필수고 큰 용량을 받아내는 RV 감속기가 있고 작은 용량을 받아내는 HDS 감속기라는 게 있는데 이 부품은 대부분 국내에서도 일본 수입을 합니다. 먼저 RV 감속기는 나부테스코라는 일본 기업인데 이 일본 기업은 보통 전시회에만 가더라도 보통 부품 회사들이 출품을 하면은 여기 반대편에 로봇 완성 로봇 업체 뭐 파나이나 뭐 이런데 뭐 국내 업체 현대나 두산이 있으면은 부품 업체들이 와서 영업을 하지만 만약에 나프테스코다 여기는 오히려 우리 반대 쪽에 있는 뭐 완성 로봇 업체에서 가서 막 물어보거나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은 어슬렁 이제 전시장을 돌아다니고 막 세계 뭐 독점에 가까운 기업이기 때문에 딱 전시회만 가도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독점이고요. 물론 이런 RV 감속기를 처음에 개발한 것도 일본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고정밀 감속기이고 이것은 전량 수입합니다. 하모닉 드라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적 작은 용량을 받아내는 감속기이고 이제 작은 기구학적 최적이 필요할 때 이렇게 쓰는 감속기인데 이것도 일본에서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또 뭐 용량이 작기 때문에 특허도 풀렸기 때문에 국산이나 중국산 카피 제품도 많긴 한데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원저보다 싸냐? 싸지도 않습니다. 일본 원저가 더 싸면서도 퀄리티도 더 좋긴 합니다. 그래서 굳이 쓰자면 국산이나 중국산 쓸 수도 있겠지만 또 굳이 쓰자면 일본 거를 쓰는 회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는 이제 뭐 옷을 제어하는 부품이 안에 PCB, CPU 등등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 전자제품이라서 뭐 바나 쿠카 등 아니라도 국내 LS산전 뭐 자체 개발하는 경우도 많고 국내 중소기업들은 중소로봇업체들은 다 자체 개발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IT 한국 국산화 돼 있고요. 엔코더는 이 모터가 있으면 몇 도 돌아가는지를 재야 될 거 아닙니까? 재야지 저기가 몇 도 돌아갔네 라고 인식을 하고 그럼 더 돌아 라고 명령을 했으니까 그것을 읽어주는 센서인데요. 이 센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도 있는데 광학식도 있고 굉장히 정밀하게 읽어낸 센서는 사실은 그런 기술이 국내에는 있지는 않습니다. 뭐 있는 데도 있겠지만 거의 상용화 수준으로 많이 만드는 데는 뭐 유럽이나 일본이고요. 그리고 사실 또 가격이 비싸지도 않습니다. 비싼 거는 여기 감속기랑 모터입니다. 감속기랑 모터 가격만 해도 사실 기구 재료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뭐 정확한 비율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터랑 감속기 비율은 나머지는 그냥 이런 주물품, 가공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킬로그램당 뭐 철근의 가격 이 정도로 따지기 때문에. 그리고 케이블 배선은 저기가 있고 로봇이 있고 연결하는 케이블이 있고 내부에도 케이블이 있고 로봇 내부에도 케이블이 있죠. 이런 케이블은 사실은 유럽산 케이블이 좋긴 하지만 뭐 국내도 뭐 곧잘 만듭니다. LS전선, 경신전선, 대한전선 이런 데서 다 잘 만들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모터 검토 케이블 빼고 남은 철 이런 것들 뭐 주물을 떠서 가공하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국내에도 잘하는 업체도 많고 잘하는 중소업체도 많습니다. 반면 뭐 좀 싸다 싶은 데는 굉장히 열악하고 외국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는 일은 굉장히 더운 곳이고 3D 업종이기 때문에 국내 이런 주물 가공 업체들 굉장히 영세한 데도 많습니다. 엔드 이펙터는 이제 로봇 핸드 끝에 달아서 실제로 일을 하는 이 툴인데 이건 뭐 슝쿠랑 로보틱 같은 진짜 초정밀 유럽 업체도 있지만 뭐 국내 중소기업들도 뭐 예를 들어 쌀포대를 팔레타이징하는 핸들을 만들어 그리퍼를 만들어 하면은 충분히 만들어서 뭐 국산에서 많이 씁니다. 뭐 굳이 초정밀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